민법 20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춰야 하고 그 건물을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전유 부분이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이다. 3.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5.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은 독립된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아파트 지하실은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1번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춰야 하고 그 건물을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구분 건물이라는 게 뭐예요? 아파트 101호, 102호, 103호. 아, 그게 다 구분 건물인 거네요? 아, 오케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만약에 등기를 할 수 없어도 구분 건물이 되는 건가요? 등기를 할 수 없어도 구분 건물로 이용되는 게 있어.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가구는 건물 하나를 통등기를 해. 근데 안에 들어가면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잖아. 네. 욕실도 있고, 네. 싱크대도 있고. 네. 그것도 구분 건물로 볼 수는 있지만 등기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즉 뒤에 게 걸리는 거지. 건물을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거야, 그거는. 즉 앞에는 맞아. 객관적 물리적 측면에서 구분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는 있어. 즉 다가구와 다세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 다세대는 빌라 같은 걸 다세대라 그래. 그런데 뒤에가 걸리는 거야. 건물을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가 없는 게 다가구, 있는 게 다세대 아파트,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영상 갖춰야 한다는 거고. 전유 부분이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이다. 101호. 그 한 호가 전유 그렇지,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지. 네. 같이 쓰는 거를 공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지. 주차장, 복도,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 다. 그 전유 부분은 나만 쓸 수 있는 따로 자기가 갖지 갖는 않는 거. 거야.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다. 소유권에. 3번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대지권은 딴 사람이 갖고 있을 경우라는 거잖아요. 대지의 공유자? 그렇지. 대지 공유자는 대지의 소유자가 여러 사람한테 있을 때 대지 위에 아파트 같은 게 한 동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그 아파트는 그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야. 권리도 있다. 그렇지. 근데 밑에 있는 땅 주인이 분할을 청구해버리면 그 땅을 못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아파트 한 동이 있는데 그 땅 주인은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일단 그 4번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이것도 이거 같은 걸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파트 등기부 등본 띄면은 구분 건물에 대한 101호에 대한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와 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명시가 돼.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면은 아파트하고 대지권도 같이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지, 저당권의 당연히. 집합 건물 5번 집합 건물인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은 독립된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아파트 지하실은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럼 지하 주차장은 누군가 따로 소유를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상가 건물에만 아파트 주차장 같은 건 말고 안 되고.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은 그 지하 주차장만으로도 지하 주차장 일부를 이게 구분해가지고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 전유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파트 지하실은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럼 공유 부분이니까. 이건 무조건 같이 쓰는 거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하실이라는 건 지하 주차장을 포함하는 거죠. 그렇지. 포함하는 거죠. 기출 문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이건 맞고. 2번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맞는 것 같고. 3번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의 집회는 소집 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오나의 내용은 모르겠고 잠깐. 4번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이것도 모르는 내용이고. 대지 위에 5번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 100% 맞는 건데 이거는 5번이랑 1번이랑 2번은 맞았어. 3번이나 4번 중에 하나인데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3번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 집단에는 소집 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관리단 집회를 할 때는 무슨 내용으로 관리단 회의를 합니다 라고 하는 소집 통지서를 보내줘.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의사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구분 소유자가 전원이 동의를 했어. 그럼 거기에서 관리단 집회 내에서 새로운 안건으로 동의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동의를 하면 새로운 안건을 갖다가 결의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참석을 못한 사람이 있으면 반대할 수도 있잖아. 자신의 표가 사정되니까. 그러니까 전원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소집된 관리 집단 회의는 그때는 통지할 당시에 얘기하지 않은 것도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4번은? 요걸 맞는 거네. 3번은 맞고. 4번은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계산한다. 이게 틀렸다는 거네요. 사용 승인일이 아니라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야. 인도된 날부터.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도한 날부터라는 게 소유권을 넘긴 날부터라는 뜻인가요? 소유권을 넘긴 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인도에 따른 그렇지. 소유권을 넘긴 날이라고 해서 소유권 등기를 잔금을 낸 날로부터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 판례는. 인도한 날이라는 거. 그러니까 소유권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야. 구분 소유자가. 그럴 땐 돈을 다 완납하면 되잖아. 근데 소유권이 약간 들렸더라도 키 받아가지고 쓰면은 그때부터 인도받은 거지. 그 건물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럼 사용 승인일이라는 거는 건물을 딱 지면 그 구청이나 이제 관할 기관에서 이건 사용해도 된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게 있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사람 건물은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건물 전체는. 근데
구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은 분양받은 사람 거 아니야. 내 게 아니라. 네. 내가 가서 막 잘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그렇지.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승인 날로부터가 아니라 어쨌든 그 전유 부분에 대해서 인도된 날, 소유권이 넘어간 날이나 뭐 넘어갔다고 인정하는 날부터 기산한다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6번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분양자는 구분 소유자가 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8.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진다. 9. 수분양자는 집합 건물의 완공 후에도 분양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 건물의 경우 임대에 의하여 집합 건물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하자 담보 책임의 제척 기간이 진행한다. 11. 집합 건물의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 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한다. 12.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6번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 집단회를 소집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이전 등기를 했으면 집회를 소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분양자가. 분양자는 시행사를 얘기하지. 사업 주체. 분양자가 반 이상이 되면. 7번 분양자는 구분 소유자가 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집단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단 집회를 분양자가 소집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구분 소유자가 하라 그랬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것을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 그럼 구분 소유자들이 모여가지고 관리단 집회를 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분양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수분양자들이 모르잖아. 연락처도 모르고 다 모른단 말이야. 그 관리단 집회를 성립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분양자가 하는 거야.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 거야. 통지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자가 직접 소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8번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진다. 이 전유 부분을 매수한 사람들한테 수분양자한테 담보 책임진다고 건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뭐 하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9. 수분양자는 집합 건물의 완공 후에도 분양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수분양자라는 게 거기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 건물의 경우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 건물이라는 게 어떤 임대 후 분양하는 건물 아파트 있잖아. 임대 후 누가 임대를 받은 거죠? 나라에서 임대, 공사, 대금을 받아가지고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아파트들이 있어. 부강 아파트 같은 것들이 대부분 그래. 그래서 뭐 7년 살고 7년 후 분양.
그럼 시행사의 나라에서 시행사한테 임대를 받는 건가, 나라가? 아니지. 그 임대 아파트를 진다고 나라 주택 기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임대 아파트를 줘. 그러니까 시행사가. 대부분 건설사가 많이 해, 이거는. 네. 그래서 임대를 한 다음에 7년이나 10년 뒤에 분양으로 전환한단 말이야. 그런 얘기야. 그런 아파트들도 많아. 그러니까 임대 살다가 그 분양하는 그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 집합 건물의 경우 임대에 의하여 집합 건물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하자 담보 책임의 제척 기간이 진행한다.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분양에 의해서 집합 건물을 인도받은 시점이라고 하면은 건물 진지 7년 뒤에 얘기잖아.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게 아니라 최초부터. 그렇지. 이게 제척 기간이라는 게 뭐예요? 소멸되는 기간이야. 예를 들어서 10년이다. 주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뭐 15년, 뭐 20년 이런 것도 있고 10년 뭐 이렇게 있거든. 네.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네. 그게 시작된다는 거야. 소멸이 시작된다. 10년 뒤면은 하자 담보 책임이 없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걸 제척 기간이라 그래. 10년이 제척 기간이야. 그러니까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져. 전부터 하자 담보 책임의 제척 기간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소멸이 시작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담보 책임 시간은 이제 그때부터 계산되는 거지. 계산은 10년이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렇지. 하루하루 까진다는 그렇지. 거냐? 그 얘기야. 11번 집합 건물의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한다. 집합 건물의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도받은 시점 이런 게 아니라 하자가 발생할 때부터 진행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손해배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주요 부분에 하자가 있을 수 있고, 경과한 부분에 하자가 있을 수 있고, 아파트에 보면 여러 있잖아. 벽에 금 갈 수도 있고, 네. 갑자기 위에서 물이 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단 말이야. 그거는 각 하자가 시작될 때부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이거야. 그럼 위에서는 그 하자 담보 책임이 어쨌든 10년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인도받은 20년짜리도 있어. 주요. 그 정하기 나름인가요? 아니지. 그것도? 법으로 돼 있어. 기둥 같은 경우, 주축 기둥 같은 경우에는 20년 뭐 이래. 그럼 이게 인도받은 시점으로부터 여기는 지금 10년이라는 거잖아요.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진행이 되잖아.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내가 살고 나서 30년 뒤에 이거 문제 있어라고 하자. 생겼으니까 고쳐주세요 그러면 고쳐주나? 안 고쳐주잖아. 근데 10년 안에는 고쳐줄 거 아니야. 그 10년을 계산하는 기간이 인도받은 시점부터, 내가 쓰는 시점부터라는 거야. 근데 얘는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는 뭐 이거 별도. 손해배상은 기간이 한도 끝도 없이 손해배상. 그러니까 내가 망가졌어요. 이게 하자가 생겨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어. 그거 30년 뒤에 내가 청구한다 그래가지고 받아주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내가 피해를 본 시점부터 손해배상은 진행된다는 거야. 소멸시효가. 그것도 뭐 10년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10년이? 10년이. 그게 만약에 한 9년 정도 살다가 발생을 했다면? 그거는 하자담보 책임이지. 그러면은 그때부터 10년이면 1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지. 손해배상은 또 다른 얘기지. 하자담보는 1년 안에 고쳐야 되는 거고, 10년짜리라고 하면, 그치? 9년에 발견해서 했으면은, 그러면 1년 안에 고쳐야 되는 거고, 손해배상은 그때부터 10년 안에 뭐 10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그 기간 동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손해배상 청구는 하자 담보를 해가지고 애들이 수리해 주는 거 말고 별개의 얘기인 거야.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그럼 저 담보 책임으로 인한 거는 그럼
고쳐주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응. 그죠? 근데 근데 그거에 내가 대해서 그것 때문에 여기서 못 자고서 계속 호텔을 썼어. 그거 손해배상 것도 청구를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할수 있는 거지. 그거는 그날부터 이제 시점으로 시작한다는 그렇지. 거죠. 12번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 존속 기간 유지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네.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도한 날부터.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이게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이나 제척 기간이나 뭐 소멸시효나 다 똑같은 거야. 인도한 날부터 계산하는 거야. 인도한 날부터. 기출문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완성된 분양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건 틀렸고 해지할 수 있죠. 그리고 2번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건물에 설치된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건 일단 넘어가고 3번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분양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거 아니죠. 분양 시점이 아니라 임대 시점인 거죠. 진행된다. 임대에 의해서 인도받은 시점. 임대에 의하여 인도받은 시점. 네. 분양 전환 시점이 아니고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4번 분양자 아닌 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고 시공자도 책임을 질 거 없고. 그치. 5번 집합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집합 건물의 인도시에 발생한다. 이것도 아니네요. 그죠? 하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다 아닌데 집합을 하자의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얘도 아니었고 담보 책임을 지고 임대 후 분양된 집합 건물에 대해 분양 전환 시점 기준으로 하여 이것도 아니었고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 설치 보존 2번이 답이겠네. 얘들은 확실히 아닌 거니까 일동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설치 보존의 흠 다른 적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공용 부분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인적으로 책임을 안 진다는 거잖아요. 아니지. 아닌가?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한 동의 건물에 뭔가를 설치를 하거나 뭔가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어.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 그러면은 그 문제가 생긴 데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쓰는 부분이라고 추정하는 거야.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하니까 손해를 보겠지. 불편함을 느끼겠지. 응? 그게 만약에 공용 부분이 아니라 전용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내 거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피해 주고 없는데. 안 주고도 없다라는 그치. 거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건 공용 부분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집에 설치하고 보존한 거는 저 사람이 뭐 피해를 볼 일이 없으니까.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적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 맞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13.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14. 규약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15. 각 공유자는 공유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 부분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16.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한다. 17. 공용 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와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할 수 있다. 18.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 설치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3.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구분 건물에 대한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 변경, 뭐 소유권이나 이런 거는 별도의 등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유 부분, 즉 101호를 바꾸면 따라가는 거라니까, 공용 부분은. 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한 등기는 별도로 없어. 공용 부분에 대한 거는 예를 들면은 소유권 이런 거를 등기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용 부분에 따라 있으니까. 공용 부분을 얻었다는 거는 저걸 전유 부분을 얻으면 자연적으로 오는 거니까. 14. 규약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이거는 뭐예요? 규약 표제부에, 아파트의 표제부에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등기가 돼. 규약으로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 즉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용 부분이라고 표시를 해. 그래서 등기를 하는 거야. 이건 무조건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득실 변경은 필요가 하지 않지. 처음에 그러니까 누가 가졌는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 이걸 등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공용 부분이라는 거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등기가 돼.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그럼 그거를 한번 등기해 놓으면 그거는 뭐 이 사람이 조금 부분이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그거에 대한 등기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대지권이 있으니까 대지권에 따라 간다는 거죠. 15. 각 공유자는 공유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 부분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 16.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 집단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한다.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를 결정한다. 이게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인 거죠. 그죠? 흔히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게 아파트의 그 입구에 들어가는 뭐 계단이라든지 위치를 바꾸거나 하단 위치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야. 그 변경을 하려면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참석하고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그 중에서 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17. 공용 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와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휴양 콘도미니엄은 뭐예요? 콘도미니엄. 콘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콘도. 리조트 같은 데들. 미니엄의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할 수 있다. 통상의 집회 결의는 뭐예요? 과반수 해가지고 과반수 찬성하는 거. 그러니까 3분의 2가 아니라 이건 그냥 과반수라는 거잖아요. 반만 넘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가 아닌 계량. 얘가 가는 거야, 계량. 좀 나아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상의 집회 결의라는 거는 반 이상 되는 걸 통상의 집회 결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콘도미니엄은 소유권이 구분 소유권처럼 한호가 한 사람 게 아니란 말이야. 지분으로 막 돼 있어. 그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어, 다. 그렇기 때문에 콘도미니엄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 또 통상의
집회당 결의로 그냥 할 수 있다. 18번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네, 아까 전에 요건 설명했던 건데 네. 좀 보완을 하면 네. 베란다 같은 것들 공사하지. 네. 그거 다 불법이야. 그래서 흠을 생겨가지고 만약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네. 밑에 집이 네. 피해를 봤어요. 네. 그랬을 때는 그거는 공용 부분에 의한 거로 본다 이거야. 공용 부분에 의한 것으로 보면은 뭐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용 부분에 위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용 부분에 대해서 설치 보존하는 거는 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 보존하게 되면 법에 남한테 피해가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쉽게 생각하는 게 베란다를 확장 공사하잖아. 네. 그거 다 불법이거든. 네. 그건 전용 부분이 아니야. 네. 아. 근데 그거를 갖다 공사를 했어. 네. 그래서 밑에 집으로 막 물이 새. 예를 들면. 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거지. 그게 그럼 보통 그냥 알고 있기로는 음. 만약에 베란다를 확장 공사를 했어. 그러면 그게 뭐라 그럴까? 그건 어떤 이렇게 용도나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바꿔서 불법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전용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베란다는. 베란다는 그러면 그거를 전형적인 공용 부분으로 보지 않는데 건축물의 전용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아. 그 면적은. 그러니까 분양할 때 보면은 그 면적은 빼고서 분양을 해. 응? 내가 쓸 뿐이지 그냥. 그래서 그걸 확장 공사를 하면은 그건 불법이 돼. 그래서 원상복구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것도 애매하네 그럼.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쉽게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용에 만약에 내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게 흠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 그러면 그건 공용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돼 그냥. 그럼 만약에 제가 화장실 공사를 했어. 근데 밑에 물이 새. 이러면 그것도 전용 부분이라고 아니지. 공용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지. 그거는 화장실은 전용 부분이잖아. 완전한. 그건 불법이 아니잖아. 공사를 하는 게. 화장실 위치를 바꿨어. 예를 들어서. 응? 그거는 구조에 관련돼 가지고 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불법이지. 그러니까 베란다도 그런 의미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런 개념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일부 구조를 바꾸는 행위는 건물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행위야. 그치? 하중을 그쪽으로 쏠라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공용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우선 알겠습니다. 잠깐만. 일단 기출문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집합건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이거 있는 거 아닌가? 다가구 같은 게 이거잖아. 그죠? 그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다는 게 등기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아닌가? 그건 또 다른 개념인가? 그치. 그건 또 다른 개념. 반환사면 틀린 것은? 이건 일단은 맞다고 보고, 다가구가 여기에 성립하고, 공용 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 그 1번에 집합건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고가 다가구가 아니라 등록을 안 한 경우가 있어. 건물을 져놓고. 어떤 등록을 안 했다는 거죠? 건물 대장이나, 자체를? 대장이나. 대장이 뭐예요? 대장이 이제 건축물 대장 같은 거 있단 말이야. 그 대장에 등록을 안 한 거야. 대장에 등록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등기도 못 해. 그거는. 그랬을 때도 실질적으로 구분으로 쓸 수 있는 객관적인 요건이 존재를 한다면 구분 건물로 구분 소유가 성립될 수 있다 이거야. 그냥 쉽게 이거는. 꼭 대장에 등기를 해야지, 등록을 해야지 구분 소유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꼭 대장에 등록이 돼야지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등기가 안 됐는데 소유하고 소유하고 소유권하고는 틀린 거야. 또 틀린 거예요? 그럼 소유는 내가 가진 거야 그냥.
그거를 공시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하거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소유권이 필요한 거야. 어렵네. 옛날에 네. 아주 뭐 조선시대도 있겠지만 그 전 시대로 하면은 내가 땅을 경작하고 이 땅은 내 땅이야. 등기를 안 해. 그래 누구나 다 내 땅인지 알잖아. 그럼 내 거지. 소유는 내 그게. 아니 누구나 다 알더라도 딴 사람이 만약에 그걸 등기를 해버렸어. 그건 나중에 등기제도가 있은 다음이지. 그럼 이거는 구시대적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소유 자체는 가능하다는 거야. 거래를 할 때 필요하니까 소유권이 필요한 거고 권리가 필요한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립할 수 있다. 소유는. 2번 공용 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이거 아까 했는데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 지분 비율에 따른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공용 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에 비한다. 이거 일단 아닌 것 같고 3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네? 이거는 시효 취득이라는 거는 뭐 소유권 같은 걸 갖는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그 평원하게 20년 동안 내가 점유하고 있으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기본 법이. 네. 그 시효 취득에 관한 법이 있거든. 네. 근데 얘는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공용 부분은 아니라는 거야. 누가 주차장에 저기에 천막 쳐놓고 내가 20년 동안 산다 그래도 그게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야. 맞는 거고. 4번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5번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이건 맞는 거 같지? 대지 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맞는 거 같고 틀린 거. 보존 행위를 할 수 2번을 보면 공용 부분의 사용은 구분 소유자들이 다 쓸 수 있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이 쓰고 덜 쓰고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틀린 거야. 2번이 틀린 거네. 비용 부담은 당연히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네. 근데 사용은 동시에 다 하는 거야. 비용 부담은 따로 내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면적에 따라 가지고서 공용 관리비가 있잖아. 공용 관리비가 면적에 따라 가지고 나가잖아. 면적에 따라서 나와요? 그럼 큰 평수가 더 많이 내지. 평당 얼마씩 내잖아. 공용 관리비. 전기료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전기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엘리베이터 전기료 같은 것도 달라지나? n분의 1로 안 해. 그렇게 따지면 각 홈마다 하면 한 집은 10명 살고 한 집은 1명 사는데 그럼 인원으로 따지자는 얘기도 나올 거 아니야. 아니 그 전기료나 이런 거는 당연히 쓰는 만큼 하는 건데 그거는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쓰는 거고 공용 부분에 대한 전기료. 예를 들어서 복도에 있는 전등 켜는 거,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비용을 더 부담을 한다고? 그렇지. 평수에 따라 가지고 비용 부담하는 거야. 그런 거였어요? 평수가 크다고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는 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어도. 일단 그럼 비용 부담은 지분 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사용은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사용과 비용 부담이 같이 들어가니까. 그럼 아까 헷갈린 건 그런 것이요. 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거는 맞은 거고. 그리고 4번을 갖다가 약간 몰랐는데.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할 수 없어야 되는 게 아니지. 보존 행위는 할 수 있지. 개량 행위는 못 하는 거야. 처분 행위도 못 하고. 보존 행위는 내가 누가 침탈하는 걸 갖다가 방해하는 걸 막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야. 그게 보존 행위.
전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고용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예를 들어서 관리 의무를 선임하기 전에 우리 아파트에 누가 계속 외부에서 들어와서 주차를 해. 예? 그럼 관리인이 가서 막잖아. 예. 근데 관리인이 없을 때 예. 구분 소유자가 가가지고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거야. 딴 사람이 동의를 안 받더라도 단독으로라도 할 수 그렇지. 있다라는 거야. 그게 보존행위인 거야. 아, 누가 땅을 팔려고 그래. 그걸 못 파게 막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건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그렇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개량행위나 처분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건 틀린 거야. 그건 틀린 거고. 바꾸는 거니까 그건 성격을.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나왔던 거고. 20번. 관리인은 매년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1번.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2. 재건축의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23. 서면 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가능하다. 24.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전원이 동의하면. 그리고 25.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 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이거 아까 나왔던 거고. 관리인 선임 19.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분에 대해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단독으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개량 행위는 못하고. 20번.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여기서 관리인이라는 거는 관리사무소 소장. 관리사무소 소장.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네. 그러니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된다는 거네요, 무조건. 관리인은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보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관리사무소 소장 말고 관리인 선출하지, 아파트에서 맨날. 몇 동, 주민 대표 뭐 이런 거 뽑잖아. 그게 관리인이야. 동장 같은 사람들. 그걸 관리인이라고 보면 돼. 21.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법원에까지 청구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관리인이 뒷돈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왜냐면 모든 결정권을 하고 있으니까 아파트 공사할 때 뒷돈 받고 뭐 이런단 말이야. 비리가 좀 많아요. 그럴 때 나가라가 안 나가. 그럼 어떡하겠어? 법원에 청구해서 관리인 해임을 갖다 해달라고 해야 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2. 재건축의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이것도 아까 그거랑 같은 거죠? 틀린 거야, 이건. 숫자가 나오는 거는 몇 개 없는데,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그러니까 요거 지금 아까는 3분의 2였는데 이게 5분의 4를 바꾸는 공용 거잖아요. 부분에 대한 변경, 이 3분의 2. 그 두 개를 꼭 분리해서 외워야 돼. 그 5분의 4 이상이 참석하고 5분의 4 이상이 결의해야 되는 게 재건축 결의야. 결의라는 거죠. 그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재건축 결의 5분의 4. 그러니까 3분의 2를 재건축 결의라고 쓰는 경우, 3분의 2를 뭐 5분의 4를 갖다가 공용 부분의 변경이라고 쓰는 경우, 아니면 아예 단순하게 그 5분의 4 이상 동의를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재건축 결의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야. 23. 서면 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5분의 4가
서면으로 가능하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죠? 5분의 4를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서 5분의 4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렇지. 거죠.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걸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이 소집 절차라는 게 뭐 따로 또 있는 거예요? 관리인이 이제 관리단 집회한다고 우편물 보내는 거 한 달 뒤에 하겠어요라고 하고 보내는 거 있잖아. 그게 네. 소집 절차야. 근데 그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소집을 해? 구분 소유자가 전원이 동의를 했다며. 즉 예를 들어서 20세대 아파트야. 네? 20명이 다 알아. 네. 근데 관리단 집회합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꼭 우편으로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관리단 집회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를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러지 않아도 그냥 오늘 저녁에 합시다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니까. 어차피 한 달 뒤에 모일 거 지금 땡겨가지고 모여도 되잖아. 그러니까 굳이 뭐 날짜, 시간 이런 걸 안 정하고 바로 소집할 수 있다는 거죠. 25번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 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이건 전원이 동의한 거, 동의해서 소집된 거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 기출문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거 처음 보는 거고. 2번 구조상의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건 등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등기가 필요하지 않지. 등기가 필요 없고.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맞고. 이것도 맞고. 아니,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 득실을 등기하여 효력이. 여기 틀린 거네, 2번이. 2번이 틀렸고. 맞고. 4번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네? 명백히 그걸 할 수가 있나, 근데? 5번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일단은 답은 구조상의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죠.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가 아니라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네. 그럼 관련 이건 알고 일부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아파트 내에서 일부만 소유자들이 쓸 수 있도록 아예 분양할 때부터 그렇게 하든지 합의가 됐든지 그래서 그 비용을 갖다 그들만 딱 내게끔 하든지 명백하단 말이야 그거는. 그럴 때는 그 일부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 공용 부분을. 그렇게 정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렇지. 공용 부분 자체를. 전부 다 100% 다 쓰면 아니라 100% 다 쓰면은 돈을 100% 다 내야 되거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공유자가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 관리비 안 냈을 때 관리비를 안 냈어. 그리고 누가 승계를 했어. 특별 승계인이라고 하는 뭐 경매 같은 거로 누가 낙찰을 받았어. 그럼 관리비를 누가 내야 돼? 승계인이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야. 그렇게 보면 돼. 그 공유자에 대한 관리 채권은 공용으로 돈을 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공용으로 돈을 안 내면 그게 이제 특별 승계인한테 넘어가면 그 공용 부분이 경매를 낙찰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인수를 하잖아. 그랬을 때는 낙찰 받은 사람이 미나 관리비를 내야 된다라는
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라는 게 그런 거네. 관리비가 안 낸 거지. 그리고 1번에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럴 때는 민법상은 대부분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어. 그렇게 보면 돼. 선이라는 거는 몰랐다는 거야. 관리인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표권이 좀 분쟁이 생겼거나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사람이 관리인인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뭐라 했을 때 선이면 제약할 수 없는 거고, 악이면 대항할 수 있어. 알고 있었던 거야, 얘가. 그걸 이용해 먹었으면 대항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민법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관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번 구분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구분 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 구분 소유자들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므로 전 구분 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 여기 아까 그 내용이네요. 27.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 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단 넘어가고 28번 집합 건물의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집합 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있다. 29.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26번은 아까 나온 내용이고 27번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체료는 얘한테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냥 미납된 것만 납부하면 되는 거라는 거네. 28. 집합 건물의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집합 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세 들어왔어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구분 소유자도 되고 임차인도 된다는 뜻이야. 굳이 소유권자가 아니어도 관리인은 할 수 있다는 거네. 29.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을 안 하면 이거는 안 하겠다는 것을 본다는 거죠. 하겠다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규약 및 관리 집단회의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을 것 같고 2번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것도 맞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이것도 맞고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결의안 의해야 한다. 이것도 맞고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으로 한 것으로 본다. 5번이 아니네. 그리고 또 기출문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집합 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1번이 틀렸네. 2번 서면 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가능하다. 맞고 3번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이거 지문인 거 어디에 나왔고
관리단 집행은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조사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맞고.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고. 답은 1번. 1번.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